전세계 길라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기다리셨던 금요일 순서 이수 신동욱의 2판 4판 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세계적인 영미학의 거두이자 그리고 2판계의 지존인 이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지난번에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 길라방송을 통해서 이제 명리학은 뭐다 라고 아주 시원하게 이제 명리학의 대중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이 대중화를 너무 일찍 선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놓은 발표마다 계속 빗나가고 있네요. 빗나간 게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수가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 그거 하나 빼고 뭐 빗나간 게 있나? 그게 이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빗나갔습니다. 예. 뭐 사도기. 예. 아니 그때 이제 신총재는 뭐 명리학 직을 걸라고 했는데, 저는 뭐 잠시 쉬겠다 그랬죠. 예, 그게 보니까 좀 이제 쉬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 아니 이제 직을 안 거신 거 보니까 사실 맞춘 거죠. 직을 안 걸었다는 거는 구속됐다는 뜻이었죠. 아닙니다. 예. 아니 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기가 난처하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께서 3일 전이죠. 예, 3일 전에 다시 재수감 계셨고 그리고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수감되고 난 이틀 뒤에 다시 병원에 치료를 다녀왔어요. 네. 근데 어떻게 다시 재수감되자마자 이틀 뒤에 병원에 갈 수가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긴 해요. 네. 뭐 아프시니까 뭐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제 11월 이제 중순 때쯤에 이제 뉴스가 나왔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제 형집행정지를 거부한다라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4월하고 9월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형집행정지와 관련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렇죠. 이제 뭐 검찰의 이제 권한이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이죠.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단 부정적으로 이제 거부했죠. 거부했죠.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뭐 이제 여권의 고위 인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 이제 전달해서 뭐 형적 병진제도 고려하고 있고 하여튼 뭐 어디 이제 자유의무 댓글을 언질도 줬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사실 이번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다시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또 거부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뭐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제 오히려 형집행정 거부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근데 이제 며칠이었죠 재수검된 날짜가 그러니까 12월 3일이었습니다. 12월 3일. 근데 사실 이제 보면은 뉴스가 12월 3일까지도 아침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뭐 조선일보도 아마 그날 거의 정오쯤 돼가지고 재수감된다는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날 몰랐는데 재수감된다는 소식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공화당에서 나왔다고요. 홍문종 이제 대표 공동대표가 이제 언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일 이제 재수감 되신다. 그리고 확정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이제 뭐 연내에 뭐 집행정지든 아니면 또 사면으로 이제 나오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고위 관계자에게 강기정 민정수석이 정무수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재수감될 때 좀 이렇게 좀 아스팔트 세력들 또 태극기 부대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아마 좀 이렇게 미리 이제 기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뉴스는 자, 이제 잠시만요. 우리 지금 방송 지휘자분께서 지금 음료수를 넣어주셨네요. 이곳 지금 PPL 하나 들어갔는데, 지금 이거 지금 우리 지휘자 한 분이 자 이거 지금 방송 진행 중에. 우리 방송은 프리하니까 드시면서 하라고. 그래. 뭐 한잔 합시다. 보니까 일단 비싼 거는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오셨네요. 아니 저는 단 걸 좋아해서 단 걸 그냥 한쪽 보고. 그래서 우리 홍 대표도 한잔 해요. 한잔 하시고.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 찰떡 같은 건데. 이것도 하나 드셔보십시오. 요거는 일단 저는 이제 막걸리를 띄워놔야 되니까 요거 좀 드시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뉴스가 이제 근데 이제 그 지금 이제 뭐 형집행 정지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류호의 전 그 최고위원하고 정준길 변호사도 12월 3일까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 뉴스 상황을 12월 2일 날 방송에서도 이게 뭐 어디서 나온 뉴스인지도 잘 모르고 이랬는데 어쨌든 이 홍문종 공동대표가 일단 여권의 고인사고 교감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재수감이 되면은 이제 상식적으로 다시 뭐 형집행정지 같은 걸 이제 좀 물 건너간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형집행정지라는 게 이제 뭐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자, 고중 그대로 저는 연내 석방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내 석방은 10월 24일 말씀하셨는데 일단 팩트 체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는 12월 3일 날 재수감 될 수도 있다.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재수감 될 수도 있다까지의 정보가 잠깐 뺏겼고 홍문종 공동대표의 전언을 통해서 이제 일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보도의 내용이 재수감 될 수도 있다. 확정이 아니었어요. 예, 그 뭐 그때 보니까 저도 한번 검색해봤는데 그날 뭐 신종재 현장에 나가 있었고 그때만 해도 뭐 쿠키뉴스 같은데 뭐 조금 이렇게 나와 있었고 조선일보가 아마 거의 정오가 좀 넘어가지고 조선일보 기사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재수감과 관련되어서는 어떤 언론사들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까지 맞는데 재수감을 확정적으로 발표한 게 게릴라 방송에 발표했죠. 아, 그랬나? 예.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현장에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었고 그 서울구치소에서 이 사람이 워낙에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경찰 병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날. 그러면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 병력들이 들어왔는데 자, 이 병력들 중에서 가장 빠른 정보를 가진 게 경찰 정보과입니다. 그래서 의원경찰서 정보과 형사 복수의 정보과를 통해서 제가 팩트 체크했죠. 제가 그 방송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게릴라 방송, 확정적인 사안으로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리고 우리는 시간대까지도 제가 확정했죠. 오후 2시에 출발할 거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출발했던 시간은 정확하게 1시 45분에 출발했습니다. 그럼 뭐 사실 2시에 출발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만 1시 45분에 출발했다면 거의 뭐 맞춘 거죠. 정확히 다 보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그 정보과에서는 이게 새벽에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정보를 받아서 지금 움직였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급작스럽게 이게 확정이 됐다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 얘기가 그 전날이죠. 홍문종 공동대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이번에 홍문종 공동대표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예, 어차피 소스고 어차피 여권의 고인사고 그 통하는 아주 제한된 채널이라는 것은 일단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사실 조원진 대표가 약간 왕따 당한 기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우리공화당 지도부는 그걸 공유했던 것 같아요. 아니 공유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공화당의 대표 두 공동대표가 있지만 대표는 공동대표가 조원진 아니에요. 조원진 대표인데 이 청와대 그 고인사는 제가 봤을 때 강기정 정무수석이란 말이죠. 근데 강기정 정무수석이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 모친 상태도 홍문종 대표를 불렀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제 왜 불렀는지는 뭐 말씀드렸고 사안이.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왜냐면 그 우리 공화당에서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서울 성모병원 주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참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홍문종 대표를 통해서 그 라인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물론 또 홍문종은 어쨌든 사선 아닙니까? 사선이고. 하여튼 홍문종도 뭐 우리 그때 이제 그 어쨌든 홍문종 의원은 이번에 뭐 타이밍이 좋고 시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좀 이따가 이제 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다시 국주소로 복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연내 석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뭐 홍문종 대표의 전언도 있고 했으니까 이제 올해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연야에 대사면 특별 사면에 맞추어서 근데 저는 같이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제 느낌인데 왜냐하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이번 특별 사면에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이 이제 한명숙 전 총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강재
저는 전 강원도지사였죠. 그다음에 이제 그 누굽니까? 그 국가정보 이석기, 뭐 이석기까지 지금. 근데 그 특별사면에 같이 섞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이런 식으로 섞으면 사실 좀 정치적인 감각에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약간의 시차를 둘 것 같습니다. 제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찌됐든 간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12월 3일 날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정격 재수감을 결정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지지자분들이 아쉬워했던 부분이 특히 이제 우리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을 대표로 했던 우리 공화당이 서울 성모병원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또는 서울 구치소에 들어오시기 전에 최소한 1시간 정도라도 아니면 30분 정도라도 이 길목을 막는 이 저지를 하는 이 투쟁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냥 들어가는 것을 그냥 반기는 듯한 인상을 줬다는 게 주변에 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매우 실망을 했다는 후문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뭐 그게 좀 교감이 되고 해서 일단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오후에 이제 그 서울구치소 앞으로 이제 집결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지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12시였죠. 이제 뭐 사실 좀 그건 된 것 같고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나 사면을 자기들이 주도해서 하는 거지. 아, 그렇죠. 뭐 이게 뭐 지금 뭐 우리 공화당이나 태극기 세력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국민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밀려서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아직 뺐는데 오늘부터 자, 이제 뭐.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부분이 왜 하필 12월 3일이었을까? 원래 우리는 이제 12월 5일이 그때가 이제 3개월째가 12월 한 5일쯤 됐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단 이제 해월 상황 이렇게 이제 보고 근데 이제 뭐 12월 7일이 지나면 이제 자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뭐 어쨌든 저는 연내에서 무게를 두고 있으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연내라는 게 이제 기해월이 내년 이쯤까지예요. 그러니까 내년 2월 초순 전이라 말해요. 이제 이 기해년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면 시점에서 뭐 사면 이제 그 뭐 말들이 많겠죠. 그 뭐 한명수 전 총리나 뭐 이강재 뭐 이석기도 사실 사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국민들이 뭐 가만히 좀 있겠습니까? 이때 이제 박근혜 형제분이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꼭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시차가 좀 있을 것도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뭐 이제 지난번부터 이제 정강훈 목사가 이제 뭐 탄핵 무효 이제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 무효 이제 기치를 내걸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곧 나오실 것 같으니까 이제 탄핵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도 좀 민망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언행을 해온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탄핵 무효를 외치어야 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면 참 어색해지고 쑥스러워지고 망가질 그럴 분위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가열차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그 국민들이 그 아스팔트에 나와서 하는 시점에 맞물려가지고 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우선은 뭐 대사면은 이번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대사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김을 빼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뭐 특단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형집행정지를 가정하지 않으면 사면밖에 없잖아요. 사면을 아무리 빨라도 이제 3.1절 뭐 사면 이렇게 되는데 그건 총선 전략이 맞물리지도 않고 또 물리적으로 재판이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되기도 어렵고 총선 이후의 타이밍에 해서 이 카드는 아닐 것 같고 그러면은 저는 내년 1월, 2월도 봅니다. 지금 제 상황이 어쨌든 기해년 상황에 뭐 석방이 되는 거 저는 예측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저는 뭐 한국부동해요. 근데 이제 12월 24일 뭐 지금 마치 크리스마스 성탄 전에 같이 그러니까 뭐
여권 인사들의 사면과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같이 갈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식으로 희석하는 정도의 카드로 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자, 저는 이제 입항계획 정치의 신답게 지금 청와대가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재수감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12월 4일도 가능하고 12월 5일도 가능하고 우리가 예측했다시피 12월 12일 전후도 가능한데 왜 12월 3일이냐? 바로 12월 3일이 바로 패스트 트랙안 중에 공수처 법안이 국회로 부의된 날입니다.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패스트 트랙 안 중에서 특히 공수처법은 지금 현재 여건이 청와대가 지금 뭐 2부 순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투입시켜서까지도 지금 관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2월 3일로 결정을 했다. 일종의 물타기죠.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완벽하게 지금 재할 치료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감되자마자 이틀 뒤에 통상적으로 이제 9시에 서울 구치소를 떠납니다만 어제는 대통령께서 4시 20분에 서울 구치소를 떠났단 말이죠. 이들 이제 어떻게 보면 특혜라면 특혜인 거예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수감자들은 아침 시간대 동일한 시간대에 외부로 나갑니다. 뭐 생활해봐서 잘 아시겠지만 공부 때. 근데 그건 뭐 항상 방송할 때마다 항상 하냐. 그거 진짜 한 번쯤은 건너뛰고 얘기해야지. 아니, 좋습니다. 예. 그럼 뭐 사립대로 하죠. 사립대. 서강대학교 졸업하셨습니다. 국립대고 일단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로 잡은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재수감되자마자 이틀 만에 다시 병원으로 가셨다는 것. 근데 그게 9시가 아니라 오후 4시 20분에 출발했다는 것.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에 가셔서 2시간가량 치료를 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틀림없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일정 부분 사면에 대해서 교감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뭐 어쨌든 우리 이제 친총재께서 지금 신윤리는 이제 사면으로 일단은 이제 줄기를 잡고 계신 거죠. 그럼 언제쯤 그러면 자유의 몸이 되신다는 겁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12월 달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은 그러니까 뭐, 사면의 요건이 갖춰지지 안 않고 되죠, 안 되죠. 예. 부득이하게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12월 달에 나올 수 있는 카드는 물리적으로는 그 현실적인 카드죠. 청와대에 쓸 수 있는 카드는 형집행정지. 항상 그밖에 없죠. 형집행정지로 그러니까 바로 어제 대통령께서 재수감되자마자 이틀 뒤에 병원 가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사실 또 형집행정지 카드를 한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냥 시원하게 예측하자고요. 예. 뭐 지난번에 제가 재수감이 없다고 했다가 재수감 됐으니까 제가 틀렸고 예. 또 약속을 좀 쉬겠습니다. 뭐 예. 한 3일 쉬겠습니다, 제가. 예. 자, 근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요. 그러니까 뭐 사면이면 사면. 뭐. 저는 3일이죠. 그러니까 그럼 사면이면 일단 3.1절 특사를 일단 예측하고 계신 거예요? 3.1절 특사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대법원형 확정 이유가 돼야만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총선 이유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선 이전에 끝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예, 그건 뭐, 일단 좋다. 일단은 뭐 총선 전후를 막론하고 일단은 사면으로 얘기하셨죠. 자, 저는 그냥 형집행정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12월 24일에 맞물릴 것 같지는 않고 느낌이 하여튼 연내니까 정확하게 내년 뭐 양력 2월 5일 이전입니다. 7, 8월 이전이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형집행정지 뭐 예전부터 저렇게 설명했으니까 형집행정지로 저는 나오고요. 자, 여기서 뭐 진검승부 한번 하고 한사판 오케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이제 나온다고 총선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사실 형집행정지 아니면 사면은 일단 총선 이후예요. 첫째.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면 자 곤란해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첫째 지금 뭐 우파의 희망을 쏘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거를 우리 다음 시간에 다루죠. 자, 추미애 그 이제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르는데 추미애 전 의원이 전뭐 지명됐는데 이제 뭐 아마 청문회 통과할 겁니다. 일단 뭐 현재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통과니까.
그 추미애가 그 참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게 입으로 돌아온다고 예. 얼마나 막말을 쏟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특검에서 어떻게 했고 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청문회에서 태블릿 PC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했는지 알면 우리는 윤석열 총장이나 우파의 희망으로 나는 그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일단. 그냥 그 두 사람 다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지명도 그냥 원포인트 개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구원 등판 했는데 아주 한시적 구원 등판이에요. 그거를 뭐 우리 야구에서는 뭐라고 하나 그 원릴리프 뭐 일단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교안,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 전부 다 곤란해질 겁니다.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은 벌써 이제 탄핵 무효로 이제 입장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여튼 성직자가 좀 낮은 대로 좀 임해야지 뭘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기독자유당에다가 자유한국당까지 좀 흔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김문수 지사도 참 좋게 생각하는데 왜 그 목사 뒤에 서 있습니까? 난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한 번에 다 쓸어만 하면 그만큼 그 핵폭풍의 그 위력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지금 다시 탄핵 무효로 쫙 이렇게 이제 무브먼트 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그 참 한심하고 좀 보기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오늘 상황에서 저는 지금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이수 선생은 오늘 확실하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미네요. 아니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 아니, 제 생각에는 아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예, 예. 사면에서 시효자보다 희효자고 한번 다시 한번 입장 정리하시는 게 잘못하면은 그 사판에 이제 고수도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뭐 이판이라는 세계가 뭐 저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저는 뭐 100%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판적으로 제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다시 또 재수감 해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근데 재수감에 대한 설은 나오고 있었어요 이미. 네. 근데 그래도 12월 해월에 이제 맞물리면 12월 7일 전에 좀 전격적으로. 근데 박근혜 카드를 지금 딱 쓸래니까 앞으로 사면하고 이러면서 다시 희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대중에 한번 위로가 되고 위안을 했다가 다시 뭐 이석기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친구까지 다 이렇게 이제 복귀시키면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좀 이렇게 잠재워졌던 여론이 다시 또 뭐 폭파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타이밍 뒤로 약간 미루지 않을까. 저는 이런 거는 사판적인 거는 감각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 판에 일단 충실한 사람이니까 기해년에 일단 석방되는 거는 틀림없고 저는 그 재수감이 되었을 때도 기해년에 확실하게 나오는 사인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 이수 선생이 그 명리학의 대가답게 그리고 이판계의 지존답게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사판계의 정치신 아닙니까? 언제부터 신의 등급으로 올라갔습니까? 그 신은 별로 안 좋은데 아니 제가 정했죠. 예. 제가 볼 때 저는 이 우리나라 사판계 신은 정치계에서 저는 김종인 씨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사교계에서 이제 뭘 좀 이제 외국에 있고 해서 국내 정치 뭐 이런 데 좀 어둡다가 뭐 굉장히 이제 우리 신초기하고 방송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사람들을 좀 두루두루 만나서 예. 듣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는 본인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가지고 팔자를 제가 선명하지 않는데 그 추미애 의원은 예전에 우리 저기 정무수사가 유인태 정무수석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명예의 주례가 있었어요. 그 이분으로부터 제가 입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도 제가 이번에 팔자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한교안 대표도 정확하게 입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자신 있게 전국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가 재료를 얻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우리가 추미애 이제 그 법무부 장관 이제 물망에 이제 뭐 지명된 분하고 그 윤석열의 관계 뭐 세상에 이제 절대 관계는 없으니까 이제 추이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또 지금 이제 총선까지 지금 사실은 이제 탄핵을 이제 김무성 세력이 이제 탄핵을 찬성한 이제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주도 세력이었죠. 그런데 한교안 체제로 우리가 일단 저는 총선까지 간다라고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총선 전에 이제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일단 단식은 단식하고 난 게 뭐 있습니까? 뭐 지금 공수처 뭐 패스트트랙
막았습니까? 공천을 막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단식 전에 이야기 잠깐 끊어졌는데 잠깐 지금 엉뚱하게 빠졌는데 지금 제가 정치의 신이 아니라고 지금 김종인 우리 저기 전 의원이 정치의 신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뭐 좋습니다. 제 생각이 네, 그렇다는 그렇죠,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 이 사판계의 정치의 신이 봤을 때 우리 이판계의 지존 이 지금 우리 이수 선생이 결코 못 맞춘 건 아니다라고 제가 칭찬하려고 지금 말씀을 꺼냈는데 아니 뭐 사- 틀린 거 틀렸죠. 뭐 재수감 제가 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재수감까지는 틀렸는데 이게 극적 반전이 이틀 만에 다시 나오셨거든요 병원에. 네. 아니 재수감 됐다가 다시 이틀 만에 병원에 나오셨거든요. 나온 건 나온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 연내 뭐 아니 상관이에요. 아니 재수감 됐다가 나온 건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뭐 신입니까? 우리 애초에 얘기했지만 제가 10중 8구는 맞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정도 제가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수감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할 거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오늘 방송 주제 잡았습니다만 자 일단은 재수감 되셨고 다시 어제 대통령께서는 병원 치료를 받으셨고 다시 오늘은 새끼 식사를 잘 드셨고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형 집행정지로 나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사면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면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정해져야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 근데 이제 변수가 있어서 형 집행정지로 나올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이 둘 중에 이야기는 이제 아마 어떤 형태의 결론이 나질 겁니다. 그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근데 이제 사실은 대통령께서 이제 그 서울구치소 재수감되고 나서 가장 안절부절하고 있는 당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리고 조원진, 홍문종 두 대표가 지금 자불안석일 거라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화당의 두 지도자 조원진, 홍문종 의원이 이야기했던 게 전부 다 마치 우리 이수 선생의 변명처럼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언제 변명? 나는 변명 안 하는데. 참나. 또 오케이 일단 네. 뭐 진행합시다. 자, 네. 그런 가운데 과연 이제 남아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으시면서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올 연말이나 그리고 올 연말은 일단 계시는 거 아니에요. 11월까지는 지금 가 계시니까. 아니 저는 올 연말에도 일단은 석방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공화당에서 홍문종, 조원진 공동대표가 얘기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행보 중에 하나란 말이죠. 나온다고 보십니까 안 나온다고 보십니까? 자 지금 이제 뭐 우리 공화당 세력은 어쨌든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라는 가치를 가지고 계속 그렇죠. 행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지금은 뭐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까지 이제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석방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그런데 자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우리 공화당의 공적이에요. 그거는. 근데 저는 만약에 12월 24일을 넘기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또 망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배려가 아닌 배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파 사회적 세력의 생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총리들에서 지금 다시 알면서 운동하는데 아니 정치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면 아니 뭐 국민들의 소리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뜩이나 뭐 이제 지금 압수수색도 당하고 지금 밀릴 대로 밀려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카드를 꺼냈죠. 이제 추미애 한번 이제 등판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석방까지 예를 들어서 밀려가지고 하는 그러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100조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타이밍 때문에 제가 볼 때 어차피 연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는 구호는 굉장히 드높을 겁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힘을 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수감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이 안절부절 하듯이. 그래서 홍문종 대표도 연내 석방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내년 상황도 얘기할 때 사면 상황도 슬쩍 흘렸단 말이에요.
사면은 일단 종전에 불과하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 카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그렇겠죠. 저 지금 예. 자유한국당 한교안 이제 한교안 대표는 뭐 거의 뭐 이제 탄핵에 이제 주범급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공화당의 위치는 좀 묘하죠. 사실은 우리공화당은 좀 부흥시키는 변형적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강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 목사. 그러니까 한 번에 자, 예를 들어서 하고 이순신, 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지금 아니 정강훈 목사 얘기만 나오면 아니 우리 거 아니야 지금? 우리 공화당의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원진 홍문종 두 공동 대표가 우리 공화당 당명 작업에 참여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명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결정했다. 그리고 총선 전에 아니고 추석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10여 명 정도가 나와서 우리 공화당에 합류할 거다. 조원진 대표 얘기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조원진 대표 얘기했습니다만은 다 빗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홍문종 공동대표도 그랬죠. 그렇죠. 자기가 나오면서 예. 뭐 벌써 뭐 11일 전에 뭐 자유한국당 한 10명 정도는 뭐 다 일단은 그건 허언이었죠. 자, 허언이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말이나 연초에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우리 공화당 측의 주장이에요. 홍문종, 조원진 두 대표의.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수감 이후의 행보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 공화당과 관계된 메시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는 예. 그 메시지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를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난이도 높은 걸 저한테 물어봅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우선 뭐 올해 이제 기해년의 석방 하나의 그 틀은 예측 틀은 뭐 정확하게 경고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사판적 견해를 덧붙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좀 비난의 목소리가 높고 그러더라도 저 같으면은 연내 타이밍을 잡지 않고 그러니까 성탄절을 넘겨가지고 힘을 더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월 정도에 가서 이제 어차피 해월이 지나고 이제 자월로 들어가면 자월 상황에 그러니까 뭐 1월쯤 해서 전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형집행정지를 하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아니, 문재인 배려하는 그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자 이수 선생님 자 제 질문은 지금 제 질문을 계속 지금 회피하시는데 굉장히 좀 부담되기가 본데 부담스럽습니다. 예. 우리 공화당과 관계된 대통령의 메시지가 연말이나 연초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 판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사주풀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말이나 연초에 우리 공화당과 관계된 박근혜 메시지를 내놓을 대통령은 거냐 안 내놓을 거냐 절대 뭐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 본인의 뚜렷한 의지와 생각을 드러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저는 그러니까, 애초에 예. 제가 그 이판사판 TV 채널 가보시면은 제가 뭐 6개월 전에 올 예. 6월쯤에 제가 이미 예측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석방이 되고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얘기를 했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뭐 정치적인 메시지나 행보를 내거나 행보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12월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우리 공화당과 관계된 정책 메시지는 없다 이 결론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 외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탄핵을 계속 외치고 온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예. 생각하지만 그것도 뭐 호가호위 세력의 일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제가 뭐 우리 공화당 측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저희들이 이제 한 단씩 깊이 짚어 보자면 자 이제 그 다음 수순 이제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신 동안은 계속 침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계속 침묵할 것이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 어찌됐든 간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형 집행정지와 그리고 특별 사면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연내에 나오시는 것은 사면은 어려워 보이고요. 하지만 형 집행정지라는 카드가 사실은 남아있긴 남아있습니다만은 물리적으로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형 집행정지가 됐든 사면이 됐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유목이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네, 뭐 그렇잖아요. 예, 마치 이제
말년병장이다. 대통령 현재의 우리가 포지션을 보자면 말년병장이다. 제대 날짜를 잡아놨다. 그건 인정하시죠? 예, 근데 사면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신영주께서. 왜냐하면 지금 총선에 지금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될 입장이에요. 지금 여권과 문 대통령은. 자, 그러니까 예, 하여튼 뭐 제가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면이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괴 한송심을 빨리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물리적 시간이 총선 전에, 예를 들어 총선 전에 어떤 효과를 거두려면은 총선이 임박해가지고 형집행정지가 그 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형집행정지든 네. 사면이든 네. 저는 이제 사면 쪽에 무게를 두었고 우리 이제 이수 선생은 이제 형집행정지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만은 그 둘 중에 하나는 결정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다라고 지금 보는데 그러면 이제 나오시면 이제 다시 내곡동 사주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내곡동 사주에 들어가신 다음에 대통령의 행보는 어떤 행보를 취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도 예전에 이제 뭐 짚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놓을 메시지가 두 가지다. 예를 들어서 자, 뭐 과거에 다 내 부족의 소치였고 다 덮고 가자. 예. 이러면은 지금 야권 세력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지도세에게. 근데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 번 밟고 간 친구들한테 또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정책 기치를 내걸고 적극적으로 그걸 하실 건 아닙니다. 형집행정지라는 게 참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왜 형집행정지가 형집행정지를 언제든지 걷어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그런저런 걸 다 이제 떠나가지고 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다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자, 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한교안 대표는 정말 정치의 뜻을 뒀으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치는 태극기 세력들을 배제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근데 어쨌든 뭐 김무성 세력 따라갔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시 또 팽당이 직전이지만 저는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총선까지 끌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뭐 탄핵 찬성 의원들이 다 튕겨 나가야 되겠죠, 일단은. 자, 그리고 튕겨 나가면은 들어갈 텐트가 이미 이제 조성되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아무 얘기 안 해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팔트에서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자기 지분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정강훈 목사 지금 이제 그런 무브먼트 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그 다음에 추미애 이거 전부 다 패킹 묶어가지고 한 번에 싹 다 쓸어볼 수 있는 게 박근혜 카드예요. 그 정도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이나 의지 표명을 하지 않아도 홍 실장님, 우리 이수 선생님 좀 당도가 떨어진 것 같은데 제 질문에 말귀를 좀 못 알아들으시네요. 요즘 너무 2판계와 4판계 너무 멀리 있나요? 아무 저게 뭐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내곡동 사저로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행보를 할 거냐? 조용히 계신다고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걸 자꾸 돌려서 조용히 계신다고. 그 얘기는 그냥 당분간 계속 침묵.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 조용히 계신다고 지금 몇 번 얘기했잖아. 조용히 계셔도 그냥 상황이 정리되는 수준을 보게 된다고요. 계속 침묵을 유지할 것이다. 자,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찾는 정치인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자, 이제 지금 오늘 방송 주제가 박근혜 대통령 재수감 이후의 행보니까 거기에 좀 포커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가 우위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언제든지 유사일이 항상 있어 왔으니까 겠죠. 그리고 뭐 또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는 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곁에 좀 더 가까이 있고 뭐 어떤 메시지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당분간은 자기네 정치적인 의지나 뜻을 또는 뭐 소회를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실 텐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곡동 사저로 돌아가셔서 계속 침묵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곳에 많은 정치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까지도 이 사람은 뭐 같이 공감하나요? 예.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원하는 정치인, 본인이 부르고 싶어하는 분명히 정치 세력이 있을 거고 정치인이 있을 거로 저는 보는데 그 점에서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곡동 사저로 돌아가셔서 제가요 예. 이제 좀 간만에 제가 뭐 이제 주말에 술 한잔 했는데 사람들하고 예. 그 유 선생님 저기 뭐야 그 신종재하고 방송하는데 아주 진짜 그 전 농담 비슷한 줄 알았는데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 저한테. 선생님 예. 그 신종욱 총재 뭐 대통령 만들 프로젝트를 가동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갑자기 눈이 딱 뜨지네. 아니 그냥 우연히 내가 이렇게 아니 갑자기 왜 아니 이러시는 그 거예요? 말을 예. 몇 군데서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뭐 그렇지 않다고 제가 그냥 우리가 인연 때문에 만난 건데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을 꼭 언급해야 되겠어요? 언급하시죠. 뭐 굳이. 그러니까 뭐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일단은 예. 뭐 그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좀 명구스럽지 않아? 아니 뭐 아니 명분 그러니까 아니 팬 서비스 차원에서 아니 지금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하여튼 지금 뭐 우리 공화당이나 아니면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나 잠깐만요. 이쪽으로의 어떤 뭐 직접적인 메시지 뭐 이런 건 없을 거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잠깐만요. 예, 이수님 조금 한두 번 쉬시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 지금 캐나다의 우리 스트로베리님 신대모 회원입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의 옥토퍼스님 신대모 회원입니다. 그리고 다나 변호사님 일본의 신대모 회원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우리 살마 교수님 신대모 회원입니다. 지금 그리고 스웨덴의 우리 사라님 네, 신대모 회원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지금 후지산에 우리 후지산 기훈님 신대모 회원입니다. 네, 아니 요 정도는 요 정도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제가 요즘 뭐 술업계나 이런 쪽에서도 뭐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뭐 승천한다는 시 하고 뭐 내년에 뭐 다시 뭐 그 뭐 엄청난 그 축적된 힘을 가지고 지옥에서부터 끌어온 힘을 가지고 다시 뭐 이제 다시 뭐 싹 재편하는 그런 예. 태풍의 눈처럼 뭐 해석하고 이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팔자를 잘 보시라고요. 자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공이 되실 겁니다. 예, 그렇죠. 자유공이 예. 갖고 있는 자산이 항상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산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향후에 오늘 보면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예전에 얘기한 기억 안 납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정치로 복귀하고 이런 거 없고 그래서 예전에 없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가치 있는 뭐 인권이나 이런 쪽으로의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활동을 하시고 예. 그 마무리를 잘 이렇게 지으실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편승해서 뭐 조금의 어떤 인센티브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집단들이 많은데 자 우선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이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다가 이제 배반한 세력도 있고 그 뭐 노철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들은 이제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중에 나와서 그런데 지금 윤석열 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지금 출마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뭐 아니, 사직생에 가고 그러는데 무슨 뭐 이렇게 아니 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목숨 거는 친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 윤석열 의원이 지금 한교안 대표의 황심을 얻었다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의원 아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누나라고 그냥 누나라고 그냥 뭐 언제나 자기가 누나라고 한다 그랬다가 언제는 또 안 한다 그랬다가 안 했다 그랬다가 뭐 이러는데 윤석열 의원 좀 사주팔자 어때요? 지금 뭐 모릅니다. 관심도 예. 없고 뭐 제가 뭐 만나볼 일도 없었고 그냥 하여튼 그 하는 행동 자체가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 쾌활하고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탄탄하게 입지를 구축하고 재능이 많고 또 좀 호쾌한 기품도 있다고 해요. 제가 들어본 거에.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의원도 저기 전두환 대통령 사회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했다 이혼했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딸하고 이제 결혼할 때 청와대에서 했죠. 청와대에서. 이야, 아니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 사이 되면은 다 배지는 다 내요. 근데 나만 그냥 줄기차게 깨지네요 지금. 꼭 자기 얘기를 하고 싶냐?
아니 또 아니 뭐 나중에 뭐 대업을 달성하면 되는 건데. 뭐. 야, 이제 나오네. 그다음에 이제 예. 진짜 야.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대학 시절에 아마 결혼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롯데 가문하고 또 결혼했죠. 예. 하여튼 재주가 좋습니다. 이 예. 양반이. 그런데 뭐 그다음에 또 대통령 또 이제 뭐 누나 했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전두환 대통령이 아마 제일 고초를 겪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될 겁니다. 아마. 그럼 그래도 사위였지 않습니까? 예.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예. 지금 일단 얼굴이 좀 두꺼워요. 근데 이번에는 페이스가 꼬였어요. 차라리 홍문종이보다 못했단 말이야 이번에 어쨌든. 예.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탄핵 찬성파 쪽으로 약간 기울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 탄핵 찬성파는 자유한국당에서 한교안을 끌어안치든지 아니면은 그냥 또 나가야 됩니다. 사실 그 바른미래당으로 나갔다가 홍준표가 다 받아들였죠. 홍준표 대표가 참 재밌는 사람인데 그분이 참 질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방금 홍준표 지금 전 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교안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친황 체제 구축됐습니다. 지금 과연 한교안 이 체제가 내년 총선에서 홍준표 전 최고위 공천을 줄까 안 줄까 어떻습니까? 안 주죠. 야, 자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저기 안 아니 이거 지금 재밌네요. 우리 신종재가 이거 아까 재밌네요. 내가 근데 뭐 제가 뭐 맞춘 게 없다는데 우리가 안 맞춘 게 내가 뭐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내 제주도한 부분 빼고 아니 그게 아니고 한교안 아니 잠깐만요. 음. 오늘 방송 제목을 박근혜 대통령 재수감 이후가 아니라 한교안 홍준표 공천 안 준다로 바꿔야 되겠네요. 요게 내가 봤을 때 특종이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그 사무총장 내정자를 하고 왜 개인적인 사연을 봐도 그렇고 예.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 홍준표는 네. 황교안이 공천 절대 주지 않는다. 네. 공천 불어. 네. 이 결론이죠. 이제 좀 집에 가서 이제 쉬셔야지. 뭐. 아. 근데 홍준표 의원이 보면 그 전 대표가 사실 뭐 지금 공중파에서도 유시민하고 콤비를 이루면서 네. 지금 뭐 그 정도로 지금 판을 깔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일종의 청와대가 홍준표를 은근히 좀 이렇게 활용하는 카드군요, 지금은. 그런데 예. 홍준표가 그리고 당 대표도 2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관록은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했죠. 소용 없어요. 자기 혼자 기밥 없는 그 사람의 그 권위와 뭐 이런 것이 다 검찰이라는 그 관대불상,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있을 때 얘기고 또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뭐 처음에 솔직히 바른미래당에 그 놓고 했지 않습니까? 했다가 안 되고 해가지고 뭐 하다가 어떻게 실효를 타서 지금 대표를 했는데 대표되고 나서 한 얘기 뭐 있냐고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서 그 다음에 한 게 바른미래당 다시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서 자 뭐 김성태, 김용태 지금 탄핵 찬성파들이 전부 다 당권들을 잡고 있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탄핵 찬성했던 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도록 만드는 게 홍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또 슬슬 뭐 어디 가서 지금 아빠가 저기 뭐야 페인트 모션 하고 있는데 이제는 끝났어요. 이제 자 보면은 한교안 체제가 굳혀졌습니다. 그러면 한교안 체제가 자 제1야당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제가 총선의 관건인데 이미 리더십에 많이 흠집이 났어요. 그러면 뭐 김세현이부터 축출된 김세현이부터 지금 뭐 나경원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이탈할 겁니다. 이탈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중도파로 가겠죠. 이제 여시재와 홍석현은 제가 팔자를 잘 알고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다루겠지만 그 중도 텐트에 그 사판의 지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김종인이에요. 김종인은 벌써 좌로는 박지원부터 우로는 유승민까지 다 아는 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교안 대표가 4월 달에 총선에서 분발해도 그러니까 군수정당으로 제1야당의 입지를 지키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총선까지는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가라앉는 무기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중도에 뭐 중도 신당이 나오면은 5, 60석은 가져갈 거로 봅니다. 자, 그다음 민주당도 좀 위축되겠죠. 민주당에서도 이미 뭐 이종걸이나 이런 거 좀 이렇게 결이 다른 사람들은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딱 타이밍을 잡아서 움직이는데 네. 정광훈은 어디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기독자유당으로 가겠죠. 김문수 지사 어디로 갈 겁니까? 나는 기독자유당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기독자유당 하나만 하면 되는데 예. 뭐 자한당까지. 근데
그거는 이제 급이 다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급이 다른 사람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권이든지 야권이든지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으로 가가지고 다 성공적으로 수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가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급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 질량이 있는 사람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통합신당 뭐 중도신당이 나오면은 그 파괴력이 좀 어마어마할 겁니다. 왜? 일단 자유한국당에서 넘어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못 끼는 애들이 이제 윤상현 같은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한 번 배신한 사람들이 다음에 또 배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도 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은 그 중도의 그 빅텐트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한교안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탄핵의 이제 주범 같은 그런 급이 됐는데도 그 박근혜 대통령 고위직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교안은 또 담을 수가 없는 쪽이죠. 그 다음에 홍준표 안 받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떨어진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점점 다고 왔는데 좀 빠르게 제가 좀 진행 좀 하겠습니다. 자, 김문수 지사, 한교안 대표가 공천 줍니까 안 줍니까? 단도 직접 묻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한교안 대표가 공천 줍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자, 네. 자 이제 우리 신총재 이제 제가 제가 사실 사판 쪽으로 제가 판단해서 얘기하면은 좀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 그래서 가급적 사람도 안 만나고 예. 신총재에게 좀 의지하려고 하는데 예. 요즘 이제 뭐 어떻게 이제 듣다 보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김문수 총재는 스탠스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자, 일단. 김문수 지사. 예. 자, 김문수 지사도 지금 우리 이판계 지존인 이수 선생은 한교안 대표가 공천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네. 이 부분을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은 홍준표, 김문수 두 금을 우리 야권의 지도자에게 한교안 대표가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게 오늘 사실 김문수 지사님 예.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김문수 지사님 전에 제가 일면식도 없는데 예. 참 좋게 봅니다. 제가 김문수 지사 참 좋게 봤어요. 근데 왜 목사 따라다닙니까? 그리고 왜 지금 목사와 대통령이 같이 하나의 세력이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목사는 교회로, 스님은 저기 사찰로 이렇게 가야지. 성직자들은 다 낮은 데로 위치해야지. 왜 성직자들이 자기가 바벨탑을 짓고 그래? 무슨 선지자라고 했었고 뭐 좀 있으면은 이제 그거 안 나오겠어요? 궁예 안 나오겠어? 궁예?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런 것은 그거는 참된 영성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수 선생님 궁예 하니까 갑자기 성호 스님이 생각나는데요. 성호 스님 정치를 안 하잖아. 일단. 정치하면은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 일단. 그건 좀 순진한 매력은 있어요.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만 더 좀 스피드하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홍준표, 김문수, 한교안 공천장 절대 줄 리 없다라는 걸 결론이었고요. 자, 나경원 원내대표 재신임을 묻다가 날라갔죠. 배당했죠. 예, 그냥 날라간 거죠. 예. 날라갔는데. 그런데 갈 데가 있습니다. 나경원 대표. 나경원 대표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딱 이겁니다. 옛날에 이해창 총재 옆에 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저기 그 반기문 총장 들어왔을 때 바로 옆에서 거의 뭐 8.km 포즈로 있었던 그렇죠. 거. 그 다음에 예. 이제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한교안 대표 됐을 때 옆에 계셨죠. 근데 이제 그때 단식하는데 갔잖아 미국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한교안 대표가 그러더군요. 여기 왜 왔습니까? 그러더군요. 한교안 대표 팔자를 열어보니까 화기운이 굉장히 많은 거 영상의 기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고집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뭐 그 팔자를 알기 전에도 저는 뭐 한교안 체제로 일단 총선을 간다고 했는데.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총선까지 자기 밥그릇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합니다. 한교안 대표가 일단 밥그릇 싸움에는 강하군요. 이제 김무성 갈 데 없습니다. 이제 김무성은 박지원이는 갈 수 있어도 거기에 뭐 중도 텐트에 김무성은 안 못 가요. 자, 끝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공화당 신동욱 총재와 손을 잡으려는 세력이 혹시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아니 우리가 코너 하나 만들어서 게릴라 깔때기 뭐 이런 거 하나 만듭시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를 묻자마자 지금 동접 200명을 막 넘어섰어요. 이게 굉장히 관심 있는 문제인가 봐요. 지금 자유한국당 내 세력들 중에서 공화당 신동욱 총재에게 손을 내밀 수는 내가 생전에 술을 별로 안 좋아하고 특히 막걸리 같은 건 아예 안 맞는데
그래도 우리 신종재하고 한 번씩 마십니다. 네. 한 2차례 마셨죠, 그죠? 오늘 막걸리 마시면서 얘기하고 네. 그런 거는 그냥 막걸리 집에서 우리가 카메라 틀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그럼 이 이때 반사반쇼에 우리가 이 부분만 정을 유지하고 정리하죠. 하자. 기품을. 자, 이 부분만 정리하죠. 있다 없다.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정치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인데 무슨 뭐 우리가 예. 변수나 변수에 우리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예.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예. 신총재로 친한 척을 하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은 별로 친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이 사반쪽에 너무 이거 내가 제대로 얘기 안 했는데 일단은 뭐 저도 듣고 보는 얘기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뭐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수 선생을 모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재수감 이후의 행보를 저희들이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만 하지만 오늘의 특종은 김문수, 홍준표 공천 없다.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거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일단 윤석열 추미애를 기본으로 하고 다음에 이제 또 시간 되면 이제 제가 여시재, 홍석현, 김종인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기현 대표 또 8.0씩 있으니까 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는 그 시간 갖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방송 종료와 동시에 방송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 재수감 이후 행보는 포맷하고 홍준표, 김문수 공천 없다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파길이 있는데요. 해봤자 뭐 조회수고 몇 개 차이 있다. 아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구해봤지만 아니 대업을 꿈꾼다는 사람이 그거 뭐 하는 거 보면은 좀 쪼잔한 데가 있어. 좀 보면은 왜 그러는 거야 그거. 아니 그게 아니라 제 방송은 포기하세요 조회수. 아니 그 조회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 행보가 좀 약했어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조금 약했어요. 난 좀 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수감을 못 맞추다 보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사실이에요. 보니까 제가요? 지금 여기 지금 보니까 010-4250에 5049 요즘 문의 전화 거의 안 한답니다. 왜냐면 이거 딱딱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 쫙 맞추면 그냥 쫙 들어오는데 그거 하나 빗나가니까 지금 전화가 010 아니 내가 4250에 5049 전화 잘 신종재 사람 많이 만나봤죠. 신종재 많이 만나봤지. 예, 많이 만났죠. 신종재보다 사람 안 만나봤을 텐데 신종재보다 저 스펙트럼이 넓을 겁니다. 뭐 아래로는 내가 건달 뭐 거지부터 위로는 뭐 대통령 비전객들 다 만나고 있는데 참 좋은 자리에 내가 신종재 한번 부르고 싶어도 와서 신종재 본인 얘기할까봐 내가 못 부르겠어요. 내가 격이 떨어진단 말이야. 한번 오면은 존경심이 차고 넘칠 거야 아마. 자,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수 선생의 그 마지막 결정문은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재수감을 못 맞춘 것에 대한 대단한 자책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자리를 박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1층이라는 사실, 절대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다는 사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방송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냥 이제 여기 와서 그냥 여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